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북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뇌발달로 보는 조기 사교육의 장기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모두 다 조기 사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변화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몸에 특히 우리 뇌 아래쪽 부위에 있는 한 땅콩, 강낭콩 정도 사이즈 되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편도핵 또는 편도체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영역이 주로 불안, 공포, 그리고 충동성, 공격성 이런 거 관련된 생존 기능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의 예민성이 스트레스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민성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아미그달라 예민성의 증가로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불안이 굉장히 증가되고 공포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유발되고 사소한 어떤 좌절에도 강한 공격성을 보이거나 또는 충동적이거나 중독적 행동을 높일 위험성이 커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장기간 지속돼서 그 아이가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의 환경이 굉장히 자기 생존에 도전적인 환경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로 인한 행동의 레파토리가 훨씬 더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가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을 높이는 것과 거의 동시에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을 조절해주는 핵심 영역인 전두엽, 전반적인 우리 뇌 안에서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핵심이 정서 조절이거든요. 그 정서 조절의 컨트롤 타워인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발달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아까 얘기한 아미그달라 예민성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더 불안도가 높아지고 더 공격성이 증가되고 더 충동성이 높아진 그런 상태로 이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아미그달라와 위쪽에 있는 프론탈 로브, 즉 전두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컨트롤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다.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이것과 연관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망이 있죠. 어디에 주로 분포할까요? 우리 내장기관에 분포해요. 위, 심장, 방광, 폐, 또 피부의 안쪽, 혈관 이런 데 분포하는 그래서 긴장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몸이 차가워진다든지 그리고 긴장이 올라가면서 위장관의 운동 양상이 위축되면서 소화불량,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련의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부분이 자율신경계인데 이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두 번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는 좀 더 미세한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신경화학적 수준에서의 변화들을 본다면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의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흥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물질들이 과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작용을 나타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시에 불안이 증가되면서 혈관이 수축되니까 몸이 굳어지고 또 전반적인 우리 땀 시스템이 막 활성화되는 양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긴장, 불안과 함께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함께 나타나는 과각성 상태란 말을 씁니다. 과각성 상태라는 거는 깜짝깜짝 놀라는 상태예요. 별것도 아닌 자극에 갑자기 신체적으로도 반응을 강하게 보이거나 심리적으로는 불안이 증폭돼서 놀란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더 심각해지면 자기가 실제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된다?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뭐가? 몸도 뇌도.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움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모님이 일단 아이를 불안해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너무 과하게 학습이나 이런 게 노출되지 않도록 학원도 좀 줄여주시고 또는 학원을 다닌다고 뭐 할 때도 너무 경쟁적이 되지 않도록 가장 안 좋은 게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라든지 또는 위협을 통해서 어떤 뭐 숙제를 빨리 끝내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거 아주 안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뭐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적응하면서 자기 조절력, 그런 감정의 조절, 나중에는 정서적인 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다 내재화돼 있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대부분은 도와지고요. 우리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도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나? 결국 이런 자율신경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 마음의 파라다이스를 지켜주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속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마음이 아니라 신경망 안에 있는 거죠. 교감신경에 대치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미그달라를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드레날린을 떨어뜨리고 아드레날린을 대체할 수 있는 세로토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같이 연결돼서 우리 아이의 불안, 공포, 생존 본능의 악화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의 파라다이스 어떻게 할 건가? 아이들이 쓸만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마와 함께 연습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배로 천천히 숨 쉬는 거예요. 네, 복식호흡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복식호흡이 더 좋은 이유는 복식호흡을 할 때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요. 교감신경 억제가 더 많이 되고요. 또 세로토닌 시스템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배를 불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숨을 뱉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재밌게 배 불리기, 배 내리기 이렇게 해서 연습을 같이 하고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엄마 배도 아이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면서 함께 즐겁게 놀이처럼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는 근긴장 이완술입니다. 근육이 딱딱해져 있어요. 긴장한 아이들,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 그걸 특정 부위부터 천천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방법은 얼굴 찡그리게 딱 얼굴 피는 연습 같은 거 되게 재밌거든요. 같이 웃고 떠들 수도 있어요. 엄마랑 같이 하면. 그런 거가 대표적인 근이완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엄마 아빠가 같이 손 팔을 잡고 서로 힘을 줬다가 딱 놓는 연습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뒤로 넘어가시겠죠? 그럼 아이는 또 막 재밌어 합니다. 이런 놀이처럼 해볼 수가 있어요. 근이완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이런 신경망의 변화가 생기고 아미그달라가 예민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돼서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는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아일랜드를 잘 활용하시고 또 건강한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